국민의 명령인 내란의 완전한 종식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법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되살리고 있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입니다.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법적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최병 특검 150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병 특검은 33명 기소, 300명 이상 조사 등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인 저항과 수사방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수사 과정과 진상규명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임성건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모두 기각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박정훈 대령의 다짐은 우리 모두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 종합특검도 필요하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대 특검 총괄위원장으로서 내란 종식과 사법농단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싸우겠다. 2024년 8월 19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한 저의 다짐을 기억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투쟁을 시작했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사실상 최초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국민과 당원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윤석열 정권이 저에게 날린 탄압의 화살을 10만 개의 불화살로 되돌려 주겠다는 각오로 이재명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고위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10만 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 대책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 부패공익신고자 권익보호위원장으로서 무도한 정권과 서슬프른 검찰 칼날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동시에 지난 1년 3개월은 국민의 위대함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동설안에 오색빛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인 주권자들께서 불의한 권력자들을 쫓아내고 이재명 민주정부를 수립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경주 에이펙 개최 성공과 국익 우선 한미 협상 타결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주권의 기적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란 종식의 마침표는 조희대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위원장에 이어서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으로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 핵심 과제
완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총선 강남 출마를 결심할 때도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몸 던지자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고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정치적 공동체로서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당원 주권 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정청래 당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 그동안 동고동락한 우리 최고위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이 정말로 찬란했고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2.3 불법겸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자중질환이 섬입가경입니다.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있는 모양새인데요. 사과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국민의힘이 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사과는 곧 분열이고 패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패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찬반 논쟁은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 모든 주장의 방점은 당리당략에 찍혀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해산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 앞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계엄 사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사과를 저울질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작심했더라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위헌적, 유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운운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관저 만찬에서는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장 대표가 당시 원내 대변인으로서 이날 관저 만찬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말할 때 장 대표는 그때 뭘 했습니까? 원내 대변인이었으니까 윤석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였을 테고 비상대권이란 충격적인 단어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듣고도 직원 한마디 하지 못했다면 방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 비상대권이란 용어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입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경 대통령 안가에서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할 때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그날 밤 관저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비상대권의 싹을 진작에 잘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최소한 위헌적 그리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2년간 만지작댔던 비상대권이란 카드는 결코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고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의 그날을 회고했던 김상욱 의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김상욱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자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그때 어느 의원이 김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장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대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달려갔을 국민의힘, 이제는 계엄 사과를 놓고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구제불능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국민의힘과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말단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물어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년 1월 30일 선고에서 법질서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볼 땐 매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정작 대장동 사건으로 실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는 왜들 그렇게 조용합니까? 돈을 번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의 죄에는 눈을 질끈 감고 가당찮은 배임만 떠들고 있으니 정말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은 20여 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 개발을 종용하는 세력이 붙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개발 수익 환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철면피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태의 근원은 이재명 성남시와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현희 최고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오늘 최고위가 마지막 최고위가 될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고 또 당원의 뜻이 지도부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 치열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지들을 좀 돕고 또 무고한 동지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으로서 또 당원과 국민과 함께한 470인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진짜로 절박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저는 최혜병 특검 대응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최혜병 특검은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로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날 종료가 되는데 지금 내란의 실체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내란의 주불이 전혀 손도 못 댔습니다. 내란의 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실질적으로 긴급 회의를 하고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계엄 하에서는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관장하도록 돼 있고 통제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불이 조사나 수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란 척결의 종착점은 사법부의 내란 수사와 응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2주 전부터 대법원과 내란특검 앞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수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4일까지 물리적으로 사법부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차 종합특검이 절실합니다. 이 특검이 끝나면 원래 국수본회로 이전해서 이양해서 수사하는데 만약 거기 간다면은 여러 가지 수사의
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종료되는데 그 많은 의혹들 중에 몇 가지가 지금 해소됐습니까? 그래서 국수본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 꼭 만들어서 실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최병의 그 실체 그것을 밝혀내고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국민께 낱낱이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던 순간 국회 앞에서 터져나온 그 떨리는 목소리들, 절규처럼 합창하던 국민의 목이 맨 숨결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히 울립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내란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 주범은 명확한데 반성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며 사과를 거부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군, 정부, 지자체, 심지어 사법부까지 오히려 진상규명을 회방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은 세력들입니다. 내란 세력을 온전히 청산해야 비로소 완전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국민주권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12.3 내란 척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란 척결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완전한 내란 척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처음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당원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라는 약속. 둘째,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다짐. 셋째, 불법 계엄의 위험을 알리고 계엄이 발생하면 맨 앞에서 막아내겠다는 결의. 이 3가지 약속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캠프도 조직도 없이 오직 당원만 믿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 저는 당원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당원 여러분은 제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다만 당은 윤석열식 검찰 독재와 정치 보복, 이재명 죽이기 칼날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의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싸움이었지만 모든 고비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 독재와 맞섰습니다. 제가 계엄의 위기를 지난해 8월 15일 최초로 공개 경고했을 때 군에서도 언론에서도 특히 정치권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를 괴담 선동꾼, 음모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꼭 계엄을 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계엄법 개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계엄은 발발했고 저는 내란의 최전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웠습니다. 국회에서, 거리에서, 한겨울 얼어붙은 아스팔트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당원께 3가지 약속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 청산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내란 역도들을 확실히 단죄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을 통해 정정당당한 법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고 내란 가담자 전원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둘째,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내란 정당은 헌법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합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국민의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는 돌파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선봉에 서서 전천후 수륙 양육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 완전한 국민 주권 국가 실현, 세계에 우뚝 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동료 최고위원님, 조성래 사무총장님, 이모선 수석부총장님, 문정복 수석사무부총장님 등 우리 지휘부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휘부를 같이 이끌었는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